최근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출국 의혹을 고발하면서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은 네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상관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첩한 해병대 대대장 2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은 경북경찰청이 맡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의 본질이지만 지난해 9월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한 이후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은 공수처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지휘할 공수처 수장은 2달 가까이 공석입니다. 게다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상황. 이 전 장관은 언제든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 재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져 총선 직전인 다음 달 초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합니다. 이미 최상병 특검법이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종섭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 출국 논란이 커지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호주 대사가 법무부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인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밝혔고 공수처도 준비가 되면 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사가 출국한다는 걸 알고도 막지 않았으니 사실상 출국을 허락했다는 건데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출국 금지나 수사 상황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공수처는 출국 금지를 해제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40여 분쯤 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입장 표명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급하다면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면서 공수처는 수사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이 대사의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언론과 국회에 밝혔던 만큼 수사기관의 신뢰를 위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입장을 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정치한 적 없고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반박할 의사는 전혀 없다며 확전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조사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수사 의지가 꺾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 관련 수사 상황을 언론에 유출하며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김진욱 전 처장 당시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필요성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이 대사는 일단 다음 달 말 예정된 재외공관장 회의 때 귀국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사건 정쟁화에 따른 외풍에 수장 장기 공백까지 겹친 공수처가 난관을 뚫고 수사를 본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이 대사 측 변호인은 어제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언제든 공수처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라면서 하루빨리 조사 날짜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이종섭 대사 이미 공수처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죠. 출국 금지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 만인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자진 출석을 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서 사흘 만에 호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압수물 분석이 다 끝나지 않았고 실무진 소환도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의 정점을 가장 먼저 조사한 것이라서 실무 책임자에서 시작을 해서 윗선으로 올라가는 통상적인 수사 방식을 거스른 셈이 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규명하려면 이 대사를 반드시 다시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비슷한 장면 어디서 본 기억 나지 않으시나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자진 출석한 적이 있었죠.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기 전에 검찰청사에 나와서 출입 신청을 시도했지만 담당 부장검사도 전화를 받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한 번, 또 6월에 또 한 번 이렇게 2차례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이 번번이 거부해서 면담이나 조사,
불발됐습니다. 네, 그때도 검찰은 검찰대로 이유가 있었는데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때에 맞는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일방적으로 나와서 조사해달라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당도 당시에 힘을 실었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 전 대표 자진 출석은 수사방해이자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꼼수 출석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는 얄팍한 출두쇼로 덮을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은 그러나 이번 이종섭 대사 사안에서는 공수처가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며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더 나아가 공수처가 고발 이후 6달 동안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이 공수처의 수사 속도를 비판했는데요. 다만 이 대사를 조사한 게 지난 7일 보름 남짓 사이에 수사에 큰 진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작은 데다 공수처는 현재 수장도 없는 상태죠. 때문에 이 대사가 입국해도 공수처에서 제대로 조사받을 수 있을지 지난해 송영길 전 대표처럼 공수처의 문만 두드리다가 돌아가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 귀국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미리 연락받았던 사실이 있으신가요? 네, 추가 질문도 해주시면은 제가 한꺼번에 같이 답변 드릴게요. 질문.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이번 공수처 조사 일자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중보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안장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주는 방산협력과 관련된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지금 한 호주 간에 계획되어 있는 외교장관, 국방부 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업무가 전부 다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디서 계속 계실 건가요? 근무하시는 동안? 이번 귀국에는 아내분과 함께 오셨나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3차 공판이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은 증인 2명이 출석했는데요. 박 전 단장 측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호주 대사인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하는 날 3차 공판이 열리게 됐는데 박 전 수사단장 측이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직접 말하는 건 피하기로 하고 별다른 언급 없이 재판정으로 들어갔고요. 대신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의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과 관련해 피의자를 중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끝나면 첫 번째로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증인을 통해서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인 김화동 대령과 이윤세 공보정원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증인은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와 관련한 각종 회의와 논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측은 최상병 순직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에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박 전 수사단장에게 분명히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고
박 전 수사단장 측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둘러싸고 양측이 다투고 있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해 8월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끝낸 뒤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관련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한 뒤 박 전 수사단장이 혐의자로 특정했던 8명 가운데 2명만 혐의를 적시했고 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빼고 경찰에 이첩하면서 외압 의혹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은 오늘 출석한 2명 외에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과 국방부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 허택은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 유재근 법무관리관도 포함돼 있어 재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